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미래융합교육학회 회원님들, 그리고 오늘 언더라이브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웨비나는 이제 2학기 우리가 원격 수업을 앞두고 지금까지 원격 수업의 모든 부분을 주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미팅용, 즉 회의용을 우리가 1학기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우리의 수업에 맞는 원격 화상 수업의 프로그램이 한국의 에듀텍으로 개발되어져서 오늘 그 시발점으로 오늘 첫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강사님은 우리 미래융합교육학회의 이소영 교수님이 오늘 강사로 멋지게 발표를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웨비나에 오늘 이소영 교수님이 주로 발표하시고요. 본 웨비나를 오늘 개발하신 실제 김항 선생님이 호스트로 오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우리의 질문에 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소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우리 이소영 교수님 진행하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청운대학교 이소영 교수입니다. 전국에 계신 미래융합교육학회 교수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이렇게 K-에듀의 선두에 계시는 우리 학회 교수님들 덕분에 저는 1학기 수업을 참 마무리를 잘 했고요. 또 이렇게 회장님과 학회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또 알려주셔서 또 열심히 배우고 교수님들께 이렇게 제가 조금이나마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들과 함께 진행할 프로그램 온 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교수님들과 함께 그러면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부분은 온 더 라이브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온 더 라이브에 대해서 제가 PPT로 한번 쭉 내용을 요약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온 더 라이브에 실제 들어가서 실행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기기 사용이나 노트북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에 좀 빠르신 교수님들께서는 스트림야드 보시면서 바로바로 해보셔도 되고요. 저는 아주 느린 사람이어서 제가 PPT 설명을 듣고 또 실행도 해보고 그러면은 한 2번, 3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설명 그리고 직접 실행 이렇게 두 파트로 연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 더 라이브에 대해서 교수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려면요. 온 더 라이브 주소도 아주 간단하죠. 온더.live입니다. 네. 실시간으로 무언가 진행이 될 것 같은 느낌 드시죠? 온 더 라이브가 정말 다양하고 주요한 장점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중에 제가 조금 사용해보고 느낀 부분은 이겁니다. 기존의 교수님들께서 비대면 수업하실 때 다양한 수업 도구를 사용을 하셨을 텐데요. 그때 학생들한테 미리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해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온 더 라이브는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고요. 그대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브라우저 주소, 그 웹 주소만 넣고 들어가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부분은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에 참여했고 출석은 했는지, PC로 들어왔는지 혹은 모바일로 들어왔는지 등등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업 후반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부분은 뭐냐면요. 이 수업 자체가 교수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수업 자료 많이 만드는 것처럼 5개 화면을 미리 준비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화면을 연결을 해서
교수님들께서 만약에 실험 실습을 하셨는데 그걸 비대면으로 학생들한테 아주 초근접해서 보여주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가깝게 보여주시고 그걸 또 연결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습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인가요? 회장님께서 또 직접 김황 선생님 모시고 직접 한번 학교에서 해봤습니다. 그때 너무나 감동했던 부분이 영상을 학생들한테 송출을 해줬는데 거의 시간차가 없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교수님들 수업 목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동영상을 학생들한테 보여줄 때 기존에 사용하셨던 프로그램이 영상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는데 현재 온더 라이브는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여줄 때 송출에 지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멋진 부분은 우리가 K-EDU의 선봉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교수님 이 프로그램이 국내 개발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개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제가 후반에 얼마밖에 안 됐는지 말씀드리면 아마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온더라이브의 장점이 많은데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행을 하실 때 그 브라우저를 구글 크롬이나 혹은 사파리를 이용하셔야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능하니까 그걸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오늘 교수님들께 이제 알려드릴 부분은 온더라이브 회원을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뭐 어떤 것이든 들어가면 회원 가입해야 되는데 간단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사로서 이제 수업을 만들 건데 그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를 수업 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수업 중에는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수업 후에는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들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바로 해보실 분도 계시니까요. 준비가 되셨으면 제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선은 교수님 회원 가입은 많이 해보셔서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요. 구글 크롬이나 사파리 등등을 통해서 온더.live로 들어가신 다음에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십니다.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요.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교수님들 뭐 성함 입력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에 왜 동그라미를 해놨냐면 교수님들 별칭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중요해요. 언제냐면 학생들한테 자 온더라이브 찍고 들어와 그러면 우측에 보이는 이 화면이 보이거든요. 학생들이 교사 별칭이라고 해서 제가 회원 가입할 때 넣었던 이 이름 그걸 알아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중간에 띄우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별칭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교수님들께서 회원 가입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교사 시작하기 라는 버튼을 누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화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사 시작하기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보이는 화면이 이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대시보드, 수업, 출석부, 그룹, 퀴즈, 뭐 질문 이런 것들이 보이실 텐데 우선은 저는 수업 전에 먼저 개설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출석부 만들고 그룹, 수업 만들기. 그래서 수업 전에 교수님들께서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수업 전에 먼저 준비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교수님들 여기 출석부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 화면이 뜹니다. 네. 출석부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학생들 이름을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간단한 학생이 많이 없을 경우다 그러면 직접 이렇게 학생 추가 누르셔서 번호도 임의로 뭐 001 뭐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름 홍길동 비밀번호 뭐 몇 번 이렇게
하셔서 클릭하시면 학생이 추가가 되는데 대개 보면 교수님들 한 학기에 수업 듣는 학생이 꽤 많잖아요. 저도 보면 30명, 뭐 35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명단 같은 경우는 학교 LMS나 이런데 엑셀로 파일 저장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먼저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있으시면 요 파일을 여기 파일 선택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클릭하셔서 그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출석부 다운로드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뭐 001 아까 그 학생들 이름이 여기에 쭉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생들 명단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입력하기 힘드니까 1번 같이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엑셀 파일로 미리 학생들 명단을 쭉 만들어 두시고 그 파일을 불러와서 출석부 다운로드 하면 여기에 명단이 쫙 뜹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번호, 학생 이름, 비밀번호 요 순으로 입력을 해 두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출석부를 만드셨고요. 이제 출석부 만든 다음에 학생들한테도 요거 내용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알려주실 때, 아까 기억나시죠? 교사 별칭이라고 하는 게 아마 학생이 처음에 이 화면을 누르면 여기에 교사 이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요. 한 번 더 클릭하면 교사 별칭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교사 별칭 누르고 학생들한테 교수님이 처음에 회원 가입하실 때 입력하셨던 그 글자, 그걸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학생들한테 각각 본인 이름, 비밀번호 넣고 들어와라 라고 하면 학생들이 다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학생들한테도 프로그램 깔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 두 가지 기억나시죠, 교수님? 하나는 크롬으로 온더.live를 찍어라 혹은 애플 기반 사파리로 들어와라 이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되세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출석부를 교수님들께서 만드셨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교수님 한 학기의 수업을 한 과목만 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저도 이번 학기 교과목 3개, 4개인데 그러면 한 반에 학생 30명 또 뭐 30명, 20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 이름을 그 수업에 해당되는 그룹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그룹 보이시죠, 교수님? 그룹. 여기 그룹으로 가셔가지고 네, 그룹 추가를 누르십니다. 그룹 추가라고 딱 클릭을 하시면 여기 그룹명을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이 그룹명이 교수님 수업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은 15주 동안 학생들이 A 교과목이라고 하면 그 교과목은 그대로 학생이 변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그룹명에 해당 교과목 이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쓰신 다음에 추가라고 하면 이렇게 세 번째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학생들 이름이 쫙 있거든요. 그 중에서 누구가 A 교과목 듣는 애들 이름을 클릭 하시는데 아마 이렇게 전체 선택하셔서 해당 애들 먼저 30명을 먼저 넣으셨다면 전체 선택하시고 화살표 우측 누르면 이 학생 명단이 오른쪽으로 넘어옵니다. 전체 선택하셔서 확인을 누르시면 교수님 학생 한 반이 정말 그 수업 듣는 아이들 이번 학기에 A 교과목을 듣는 학생들 그룹, 이 그룹이 딱 만들어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수업을 만드셔야 됩니다. 수업 만들기를 이제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요. 왼쪽에 보이시죠, 교수님? 수업명이 뜹니다. 교수님 그룹 만드실 때 쓰셨던 그 교과목 이름을 쓰시고요. 교수님들께서 1주차 수업, 2주차, 3주차 이렇게 계속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시게 A 교과목 1주차,
뭐, 그 다음 또 수업을 개설하실 거니까 A 교과목 2주차 이렇게 해서 매 주차마다 수업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수업명, 이름을 쓰시고요. 설명에는 무슨 수업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신 다음에 해당 수업 시작하는 날짜, 시간, 수업 시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건 교수님들께서 만드신 다음에는 언제든지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만들어 두시고 이거는 그냥 임의로 네, 적어 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겁니다. 수업을 만들었으면 제가 하는 수업이 이번 학기 3개라고 하면 제가 3개 교과목의 학생들이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수업의 학생들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클릭을 해서 수업 만들기를 누르시면 그러면 정말 이제 제 수업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시죠? 온더라이브 2차 웨비나 오후 8시에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업이 쫙 하고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업 들어가기라는 화면을 통해서 수업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수업 전이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님들께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교수님들께서 학생들한테 그 시간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들도 들어가는데 교수님들께서는 언제든지 그전에도 들어가셔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수업을 개설해 두고 교수님들께서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수업 종료라고 누르면 그 방은 1주차 방은 아예 이제 끝나는데 수업 종료를 누르지 않으시면 그게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다시 한번 실행했을 때 웹 브라우저로 보여드릴 때 한번 교수님들께 말씀드릴게요. 네. 자, 교수님 여기까지 수업을 만드는 거. 출석부에 있는 애들을 끌어와서 그 학생들을 그룹으로 만드는 거. 그룹 만든 애들을 토대로 해당 주차 수업을 개설하는 것까지 잘 이해되시죠? 네. 네, 교수님. 네,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교수님 고생하셨고요. 네. 예, 여기까지 부분에 지금 질문이 있어서요. 그 질문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예, 비밀번호는 꼭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네. 교수님, 학생의 비밀번호가 반드시 있어야만 학생 입장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꼭 설정하셔서 학생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화면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교수님?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이 학생 입장하기 하면 보이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교사 별칭 누르고 제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학생들 이름을 똑같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강기정 교수님이라고 제가 001번을 했기 때문에 강기정 띄우고 교수님 그 다음에 비밀번호 1234 이렇게 해서 로그인하고 들어오셔야만 학생들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여기 띄우기 하시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또 띄우기를 했네요. 그래서 띄우기 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띄우기 때문에 이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교사 별칭은 변경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교사 별칭은 제가 해봤을 때는 회원 가입을 처음 할 때 처음 지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교사 별칭이 변경하려면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제가 김황 선생님 나중에 오시면 그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네, 별칭. 현재 우리 김황 선생님이 지금 호스트로 와 계시고요. 지금 전체적인 질문의 답은 마무리에 우리 김황 선생님이 직접 조금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우리 이소영 교수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들께서 학생들 수업 들어오기 전에 먼저 화면을 준비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 화면이 참
중요합니다. 교수님들께서 수업하시는 이 화면에 5개의 화면을 미리 세팅을 해 두시고 세팅해 두신 화면에 맞춰서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교수님들께서가 작은 방송국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좀 더 쉬우실 것 같으세요. 내가 수업할 때 나는 내 얼굴도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두 번째는 내가 설명하는 내가 PPT 교육 자료를 학생들한테 메인 화면에 좀 크게 보여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수업하다가 중간에 학생들한테 영상을 보여주는데 관련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도 있으실 거고, 또 부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걸 여기에 방송 영상 목록이라는 걸 누르시면 5개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저도 처음에 이 개념 잡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송국의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나마 이제 조금 감이 왔습니다. 자, 교수님 이 화면을 보이시죠?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고 여기가 교수자로서 수업에 들어오시면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방송 영상 목록을 누르시면 영상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고요. 영상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화면 공유하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어플리케이션 창에서 띄워둔 내 수업 자료를 클릭하신 다음에 화면 하나 설정하시고요. 또 뭐 예를 들면 크롬 탭에 가서 유튜브 화면 하나 띄워놓은 거를 하나 설정하셔서 대기시켜 놓고 이런 개념입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제일 먼저 영상 추가해서 학생과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얼굴을 먼저 잡았습니다. 제 얼굴을 잡으려고 하면 수업의 웹캠을 제가 잡아야 되겠죠. 웹캠을 한 다음에 저는 우선은 부로 놨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학생들한테 송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한테는 이 주 화면과 부 화면 요것만 학생들한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수가 수업 준비의 개념으로는 5개 화면을 준비해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내 화면은 부로 해서 작은 화면으로 먼저 넣어두시고 내가 수업하는 PPT 자료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창에 가면 PPT 화면을 미리 띄워놓으시면 어플리케이션 창에 가시면 PPT 화면을 클릭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그걸 주라고 클릭하시면 이 메인 화면에 나옵니다. 왜 안 나오지? 그러면 여기 방송 시작하기 이렇게 딱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이 이제 전송이 됩니다. 네, 여기 부 화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주 화면, 수업하는 화면, 그 다음에 하단에 부 화면 이런 걸 설정하실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영상이나 그 외의 수업 자료를 이렇게 대기해 두실 수 있으세요. 저는 뭐 유튜브도 대기해 놨고요. 또 수업 보조 자료로 뭐 한글 파일, 엑셀 파일 이런 것들을 다 대기해 놨는데 5개 화면까지 대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PPT로 수업을 다 했는데 여기 중간에서 영상을 하나 참고 영상 보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요 주 화면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메인 주 화면에 영상 화면이 뜨게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네. 근데 교수님, 영상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소리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영상 추가해서 크롬 탭에서 유튜브를 클릭하실 때 여기 보이시죠, 교수님? 오디오 공유를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세요. 교수님 영상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이럴 경우에 오디오 공유를 안 하셨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꼭 클릭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교수님들께서
이걸 쭉 하시는데 제가 이게 조금 저도 기기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능수능란하게 안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주, 부 클릭이 약간의 시간차가 있어요. 예를 들면 PPT 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유튜브 화면 주 해야지 이렇게 하실 때 예를 들면 이걸 먼저 삭제해야지 이러실 때도 주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도 한 번 누르고 설정이 되고 부를 한 번 더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 그때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 주 있는 거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제 주 화면이 검정색이 되고요. 유튜브에 주를 누르시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간차가 약간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익숙해지시면 아주 자유자재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가 잡히는 것처럼 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요. 교수님들께서 기본적인 마이크 송출되는 이 커뮤니케이션 이 버튼을 클릭하셔야 돼요. 교수님들께서 웹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다면 교수님들께서 원하는 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거 누르시면 기본 송출되는 소리를 잡아줍니다. 네. 교수님 여기가 사실 저도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왜 주 넣고 부 넣고 이게 왜 안 되지? 이거 너무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실행할 때 제가 좀 이따가 웹에서 또 실행해 볼 때 그때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저도 한 20번, 30번 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한 겁니다. 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왔을 때 수업 중에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업 중에, 네. 수업 중에 교수님, 이제 들어오시면요. 학생들과 함께 채팅, 접속, 확인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자, 교수님 이거 한번 보시면요. 우선은 이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이 아마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이거든요. 그 창을 제가 크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수업에 대해서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네모 점점점 보이시죠? 네, 이 네모 점점점은 교수님들 다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수업 뭐 1교시나 아니면 어떤 개념을 설명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해한 개념을 여기다 한번 다 써보세요. 라든지 일주 수업 마치신 다음에 내용 정리 여기 한번 해보세요. 라든지 그렇게 해서 여기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사람 모양 보이시죠? 여기에 빨간색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름이 쭉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빨간색이 들어온 거고요. 회색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수님 보이시면 아니면 카톡으로 누구 빨리 접속해라 뭐 문제가 있니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교수님 오른쪽에 보시면 이 통계표 같이 보이는 건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이 수업하는 중에 설문을 해서 학생들한테 바로바로 받을 수도 있고요. 수업의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퀴즈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퀴즈에 대한 답을 1번, 2번, 3번, 4번을 누가 했는지를 여기에서 바로 보여줍니다. 이 칸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학생들 채팅해서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접속해 있는 거, 이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교수님,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지금 둘러보기의 개념인데요. 둘러보기가 교수님들께서 들어와 있는 학생을 이렇게 명단만으로 말고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싶은 부분을 지금
방송 영상 목록이랑 커뮤니케이션 사이에 둘러보기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클릭하시면 오늘 수업 들어와 있는 아이들 얼굴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부분은 현재로는 9월 9월 1주차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수업 때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우선 중간중간에 수업 중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교수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걸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교수님께서 보여지시는 화면 중에서 학생이 현재 들어와 있는데 출석을 바로 요청하실 수 있고요. 수업 중간중간에도 요청하실 수 있으세요. 뭐냐면 교수님 보이시는 화면이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출석 체크라는 걸 누르시고 전체한테 보낸다라고 해서 출석을 누르면요. 학생들한테 임의의 4자리 숫자가 갑니다. 출석 확인 뭐 이렇게 해서 4자리 숫자를 입력하라라고 학생들한테 뜨는데 학생들한테 번호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번호를 넣고 확인을 하면 여기 출석부 보기를 누르면 학생들 명단이 쭉 해서 출석 들어왔다. 이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하시고도 하시고 수업 중간에도 불시에 한번 해보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 출석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가 제가 설문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 설문은 어떻게 가능하시냐면요. 교수님들께서 수업 중에 갑자기 만드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만든다는 게 수업 중에 교수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 정도, 제가 좀 전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 정도를 묻습니다. 아주 이해 잘 돼, 뭐 잘 됨, 전혀 안 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아이들의 내용도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익명으로도 받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너희 질문 있어 이러면 학생들이 잘 안 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되었나요? 라고 교수님께서 바로 여기서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만드시고 예, 아니요 라고 유형으로 하시면 예, 아니요로 예시를 교수님이 내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뭐 사지선다 혹은 단답형 이렇게 해서 설문 내용 만드시고 여기 클릭한 대로 예시를 넣으시고 확인을 누르면 학생 입장에서 설문 문항이 뜹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학생이 입력해서 오면 보이시죠? 여기 통계표 같이 생긴 여기에 예, 아니요 학생 수가 다 뜹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학생들이 10명이 이해했고 지금 20명이 이해를 못했네. 그러면 그 부분 핵심 포인트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도 있겠죠. 이 설문조사가 좋은 게 뭐냐면요, 교수님. 미리 준비 안 해도 제가 중간에 여기서 설문조사 누르면 이게 화면이 떠서 제가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아마 교수님들께서 특히 교수님들께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쓰시기에 완전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퀴즈, 여기 보이시죠? 퀴즈를 늦게 낸 이유는 퀴즈는 사실 여기 화면 교수자가 수업하는 중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시려면 또 다르게 온더라이브를 찍으셔서 또 하셔야 되는데 온더라이브 두 개를 교수자 아이들이 2번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퀴즈는 사전에 수업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퀴즈 누르시면 퀴즈 추가로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뭐 객관식 단답형, 다답형 원하는 대로 클릭을 하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수님 수업을 한 3개 정도 하신다면 A 교과목, B 교과목, C 교과목에서 제가 불러오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합니다. A 교과목 1주차 이렇게 이름을 써두셔야 교수님께서 나중에 퀴즈를 불러올 때 혼돈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에 수업의 이름, 수업 개설 교과목명, 1주차, 2주차 이런 걸 꼭 쓰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질문. 퀴즈 질문은 이렇게 글로도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선택이라고 보이시죠? 이 이미지 선택을 하시면
사진을 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사진 중에서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그때 회장님과 또 김환 선생님과 직접 해봤을 때 혹시나 저희가 그거 김환 선생님 아니네요. 회장님과 같이 해봤을 때 영상 프로그램이 혹시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영상은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사진 이미지를 올리실 수 있다는 거 현재까지는 기억하시고요. 올리신 다음에 교수님들께서 정답 혹은 오답이 어떤 건지 이런 범위는 오답이야 이라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온더라이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이랬는데 본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만들었다. 이건 오답이잖아요. 그럼 오답을 탁 클릭해서 하면 여기 이건 오답. 그 다음에 본 프로그램은 미리 설치해야 된다. 이거 오답이잖아요. 그럼 오답을 해놓으면 오답에 해당되는 범주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친구들은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되게 보면 서술형 같이 할 때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서술형 할 때는 범주를 교수님들께서 정해 두시고 어디까지는 맞고 어디까지는 틀리고 이런 범주를 정해 두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퀴즈는 언제 해 두셔야 된다고요? 네. 수업 전에 꼭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세요, 교수님. 네. 자, 그렇게 하고 설명을 퀴즈를 여기에서 퀴즈를 누르면 불러오실 수 있거든요. 아이고 제가 그 화면을 못 넣었네요. 퀴즈를 누르면 제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개의 퀴즈가 뜹니다. 그 중에서 A 교과목 1주차 클릭하면 이 질문이 학생들한테 송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송출이 되면 학생들이 그거 보고 답해서 보내면 아까 표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통계표에 학생들 뭐 맞추고 틀리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익명과 실명 이렇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넘어가서 교수님들께서 수업 자료를 미리 올려놓으실 수도 있고요. 수업하시면서 학생들한테 수업 자료를 주실 수도 있으세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수업 중에 수업 자료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이 화면이 뜨거든요. 파일 선택해서 교수님들 원하시는 수업 자료를 클릭하시면 지금 제일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이 PPT 이게 수업 자료라고 해서 3번 클릭해서 자료 올리기라고 하면 여기에 이 수업방에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수업을 개설해 놓는 거, 출석, 그룹, 수업 만들기 기억나시죠? 수업 전에 이렇게 수업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업 자료를 거기서도 미리 올려두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한번 꼭 확인하시고 실행할 때, 웹 실행할 때도 한번 어디선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수업 자료 넣는 거. 네.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중요한 거 학생과의 소통이죠. 네. 그래서 교수님 여기에 보시면요. 학생 화면이라고 보면 왼쪽에 이제 수업하는 PPT랑 뭐 교수 얼굴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옆에 보면 학생 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채팅하고 이런 것들이 뜨는데 학생들은 더보기라는 화면이 요거 2개밖에 없어요. 교수는 더보기에 여러 개 있었잖아요, 교수님. 출석 부르는 거, 출석 확인하기, 뭐 설문하기, 퀴즈 뭐 이런 게 다 있었는데 학생들 하면은 더보기에는 질문하기 요거랑 수업 자료 받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 질문을 클릭을 하면 여기가 교수 화면인데 교수 화면에 요 메인 화면에 이소영 테스트가 이제 제가 학생으로 해본 건데 이소영 학생이 질문 요청이 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학생들 이렇게 명단 중에서 1, 2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면 이소영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수락을 하면 이 학생한테 확인하라는 버튼이 떠요. 그래서 그 학생이 확인을 하면
학생의 얼굴이 여기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뭐 학생들한테 이렇게 한 명 한 명 한 명 얼굴을 순서대로 보여주게끔 하실 때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수님. 학생들이 여기 보이시면 초록색 보이세요? 네, 화면이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초록색이 떠야지만 학생 카메라가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야만 학생들의 얼굴이 보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학생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4번 방송 그 화면 공유하는 거랑 똑같이 학생도 화면 공유해서 본인 카메라 얼굴 보이게 하고 공유하는 기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 얼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교수님 수업 중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수업 중에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자가 교수자 역할이 더욱더 학생들 중간중간에 잘하는지 독려해주고 중간중간에 확인하고 이런 것들 정말 교수님께서 잘 하실 텐데 이 부분에 사용을 실시간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여기 질문 주신 것 중에서 화면은 주, 부 두 개인 거를 네네. 네. 교수님께서 미리 또 주셨네요.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요. 네. 화면이 주 화면과 부 화면 있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교수님.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스트림 야드도 지금 송출되는 게 제가 준비한 PPT가 주 화면이고 제 얼굴은 작게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생들한테 보여지는 화면인데요. 주 화면을 잡는 거 수업 자료. 그 다음에 부 화면은 뭐 어떤 거. 뭐 제 얼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 화면만 방송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주 화면 잡은 거 하나, 부 화면 잡은 거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를 더 뭐 영상을 하나 미리 이제 대기시켜 놓으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수업 자료 하나 더 대기시켜 놓으실 수 있고 이런 개념입니다. 네. 네, 이소영 교수님. 이소영 교수님. 네, 회장님. 지금 현재 이 질문에 교수님의 질문이 좀 더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컴퓨터 2대로 가로 여가지고 노트북, 데스크탑 2개, 컴퓨터 2대로 줌 수업을 했습니다. 네. 온더라이브로 동시에 다양한 화면을 사용하려면 컴 한 대로 모니터 2개를 사용해야 가능한지요? 이 질문이 추가로 왔습니다. 네. 이번에 온더 라이브를 할 때도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 2개 있으시면 줌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화면이 2개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훨씬 더 용이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교수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 네, 여기처럼 이게 제 메인 컴퓨터 화면에 보여지는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또 예를 들면 유튜브를 미리 또 다른 걸 또 설정해가지고 이제 2번째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미리 또 켜놓고 또 나머지 할 것들 또 켜놓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주부를 설정하기가 용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여지는 PPT 화면에 보여지는 거, 예를 들면 여기에 만약 카카오톡도 막 뜨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주로 설정되어 있는 여기에는 학생들한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듀얼이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뭐 사용에 대한 또 다른 팁이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나중에 김환 선생님께 한번 더 자세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보니까 줌이랑 네. 똑같은 것 같아요. 2개 좋습니다. 네, 이소영 교수님,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김항 선생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네. 김항 선생님이 직접 한번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항 선생님 오디오 좀 켜주시고 이 부분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예, 먼저 말씀하셨던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어, 우선은 웹캠 5대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화면이 네. 5개라서 웹캠 5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은 주부 2개. 그 다음 평가 이야기 하셨는데, 크롬이 로그인을 여러 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창 하나로는 수업을 하시고요. 다른 크롬 창 하나에서는 평가를 내실 수 있어요. 단 수업 진행은 크롬 하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듀얼을 쓰시지 않으면 윈도우 하나에서 쓰시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별칭은 회원 가입 후에도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중에 학생 전체 줌처럼 학생 전체 볼 수 없냐라고 하셨는데요. 네, 줌처럼 학생을 49명까지 전체 보면서 학생들에게 발표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9월 4일 날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서비스 좀 차별점이 기본이 49명이고요. 희망할 경우에는 뭐 500명까지도 동시에 한 화면에 보이는데 딜레이 없이 보실 수 있게 지금 기능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항 선생님. 지금 화면에 네, 나오는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네. 네. 동시에 나올 수 있는 화면은 주부 두 화면인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예, 동시에 나올 수 있는 화면은 주부 두 화면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예, 화면은 주화면과 부화면 2개만 동시에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이 또 추가로 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줌은 학생들의 얼굴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데 언더라이브는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만 학생 얼굴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질문입니다. 언더라이브는 학생을 참여시키는 게 2가지인데요. 먼저 학생이 요청하는 질문하기가 있고요. 교사가 지명하는 발표하기가 있습니다. 질문하기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서 선생님이랑 1대1 수락을 하는 거고요. 발표하기는 49명의 학생들을 한 화면의 전체를 보면서 선생님이 지명을 해서 발표하기입니다. 그래서 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질문 결과를 차트 형태의 표현도 가능합니까? 라고 왔습니다. 이제 대시보드가 있거든요. 수업 창 바깥쪽에 수업 첫 화면을 보면 대시보드가 있는데 그 대시보드에 가보시면 교수님들이 내셨던 퀴즈에 대한 결과가 그래프 형태로 통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제가 특히 이 언더라이브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이 수업의 이 진행의 모든 이 과정이 대시보드의 피드백으로 뜬다고 하는 것이 제가 검토한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 왔던 일반적인 하상 원격 프로그램은 거의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 언더라이브는 이 지금 우리 이소영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수업,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수업의 피드백을 이 온더라이브로 했을 때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시보드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대시보드에 대해서요. 예, 대시보드 자체가 이제 교수님들이 수업을 했던 결과에 대해서 뭐 학생의 출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접속 현황, 그다음에 발표를 몇 번 했고 질의응답을 했는지 그래서 대시보드가 이제 말 그대로 해당 수업의 전반적인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 개별 활동까지도 전부 데이터로 확인하셔서 나중에 이제 그 학생들의 성취 수준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원더라이브를 통해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들을
모아가지고 그래프 형태로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버전업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또 질문이 계속 들어오네요. 자, 퀴즈 문제는 한 개만 가능합니까? 여러 질문을 만들어서 제공도 가능합니까? 구글 설문지처럼. 네. 이 퀴즈는 우선은 이제 문항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그 하나씩 만들어서 계속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설문지처럼 평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그 기능은 없고요. 이제 퀴즈는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나씩 제공하는 그 스타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또 그 다음 질문이요. 수업한 것을 녹화 기능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저장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강의 녹화 기능은 지원을 하는데요. 유료 서비스에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는 PC에서 다운로드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스토리지가 있는 LMS를 구축을 하시면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자, 아, 그 그리고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나 이제 과제로 해서 지금 하나 더 추가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10월 중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그 실시간 수업 말고 때로는 이제 영상으로 강의를 대체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강의 날짜에 미리 교수님이 그 녹화하신 영상을 업로드 해놓고 나서 그때는 이제 비실시간, 이제 영상으로 미리 강의를 업로드해서 플레이하실 수 있게도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과제로 하나 더 추가가 돼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 더 마무리 질문인데요. 예, 강의 자료 업로드 용량은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 강의 자료 업로드 영상은 지금 현재 5메가인데요. 이제 뭐 그거는 솔직히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용량 늘리는 것은 크게 솔직히 문제가 없습니다. 뭐 바꾸면 되니까요. 그런데 강의 용량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5메가 정도에서 이제 올리도록 해놓았습니다. 네, 5메가요? 네,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은 다 우리 김항 선생님이 직접 답변했고요. 예, 이제 다시 또 우리 이소영 교수님 준비로 들어가서 또 마무리 부분에 우리 또 김항 대표님 모시고 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항 선생님 좀 더 계실 수 있으신가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소영 교수님 너무 발표 진짜 쏙쏙 들어게 잘하고 계시고요. 멋지십니다. 네, 일단 우리 제가 대표로 박수를 한번 드리는데요. 우리 미래융합교육학회에 또 다른 이 보배를 오늘 뵌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시고요. 이제 다음 계속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는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하신 이후의 내용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나 자세히 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교수님들께서 수업 마치시고 난 이후에 게시물을 클릭하시게 되면 교수님들께서 개설하시는 수업 주차별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업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그 수업에 대해서 교수님 정보라는 것들이 추측이 되고요. 온전하게 교수님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생들의 모든 하나, 수업 접속 하나이나 게스트하는지 안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고요. 학생들이 질문을 몇 번 했는지 발표한 거, 그다음에 학생들의 개별 활동 결과, 어떤 학생은 몇 번 들어왔고 몇 번 질문했고 이런 것들이 다 뜹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교수님들과 함께 수업, 교수님, 네네. 잠시 목소리가 네. 조금 잘 안 들렸는데 조금 한 2분 전 단계로 앞서서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진행해 주실까요? 아, 그러면 수업 후, 여기에, 네. 수업 후에 교수님들께서, 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대시보드라는 걸 좀 전에 김황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교수님들께서 매 교과목
대해서 개설을 해 두시잖아요. 그러면 1주차, 2주차 이런 수업 개설 방이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그 방 하나를 클릭하시면 수업 개설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 화면으로 쭉 가면 수업 접속 현황, 학생들이 수업에 몇 번 들어왔다 나갔는지, 그 다음에 어떤 뭐 데스크탑으로 들어왔는지, 핸드폰으로 들어왔는지 이것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해당 학생들이 질문을 몇 번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해서 학생 개별 활동에 대한 거 어떤 학생은 접속을 몇 번 했고 출석을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한 3번 불렀는데 3번 다 들어왔고 뭐 질문을 몇 번 했고 이런 것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여기 있다라는 걸 네, 기억하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좀 더 개발하고 계신 것 같으신데요. 뭐 그래프로 보여주고 이런 부분을 질문도 주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많이 추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수님들과 함께 수업 우선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 거기서 포인트가 교사 별칭 띄우지 말고 글자 단어 띄우지 말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교사 시작하기 들어가서는 첫 번째 수업 전에 준비할 거, 수업 중간에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해당되는 내용, 그 다음에 수업하고 난 다음에 내용 그렇게 해서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큰 맥락으로 이해하셔서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웹브라우저 바로 웹에 들어가서 교수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한번 해볼 텐데요. 저도 아직 중간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혹시 실수하게 된다면 예쁘게 봐주세요. 네, 그러면 요거를 먼저 제가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이제 온더 라이브 온더 라이브 화면으로 이제 제일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제일 처음에 이제 크롬이나 사파리 등으로 해서 온더.라이브를 찍으시면 요 화면이 딱 뜰 겁니다. 네. 요 화면이 뜨면 제일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유료 버전 아니고 유료는 또 따로 있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무료로 다 회원 가입하셔서 회원 가입을 먼저 클릭을 하시면요. 네,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 교수님 넣으시고요. 비밀번호 넣으시고 이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별칭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별칭 띄어쓰기 없이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보안 관련돼서 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약관까지 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교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로 이제 제가 들어오게 되면요. 제일 처음에 교수님들께서 출석부 만드는 거 기억하시죠? 네. 출석부를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생 추가해가지고 여기 하나하나 뭐 001, 그 다음에 뭐 홍일동, 네. 그 다음에 뭐 비밀번호 뭐 2589라든지 뭐 등등 하셔가지고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을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학생들 30명 넘고 하면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제가 오늘 교수님들 요 명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출석부 다운로드, 죄송합니다. 출석부 올리기. 네. 학생 이름이 중복이 됐다고 해서 뭐가 좀 안 되네요. 네.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네. 요거 조금 제가 파일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학생 이름 중복이어서 이럴 때는 A, B. 네. A, B 이런 게 구분이 있어야 되나 보네요. 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그 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파일을 선택을 하고, 네. 한 다음에 출석부 올리기라고 하면 파일이 올라가는데, 죄송해요, 교수님. 아마 제가 그 엑셀 파일에 교수님들 이름이 공통으로 두 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학생들하고 할 때 동일한 학생들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교수님들께서 반드시 학생 동일한 이름의 A, B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파일 선택해서 출석부 올리기 라고 하면 네, 이렇게 학생들 이름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교수님들과 이름, 성함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요. 이렇게 쫙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출석부 다운로드도 가능하네요. 네, 이렇게 하시고 나서 교수님들께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실 때는 반드시 교사 별칭이 뭐고 이름은 뭐고 비밀번호는 뭐다라고 교수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알려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님 이렇게 학생들 이름을 지금 다 올려놨잖아요. 올려두면 그 다음이 1번이 출석부고 2번 기억나시죠? 2번이 그룹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룹을 추가하시고요. 뭐 예를 들면 오늘 8월 27일 네. 네, 실시간이라고 제가 우선 이 교과목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웨비나. 네, 웨비나가 그러니까요. 뭐 웨비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가를 누르시면 지금 추가하기라고 화면이 뜨거든요. 이걸 클릭하시면 학생 이름이 쭉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 화살표 보이시죠, 교수님? 누르신 다음에 이 학생들 확인 누르시면 제가 개설한 이 강의실에 학생들이 출석부에 그룹으로 여기 다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요 이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지금 저랑 같이 같이 하고 계신 교수님들도 계실 텐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출석부에 엑셀 파일로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룹 추가해서 교수님들 이름을 그룹을 지정해서 하는데 그 그룹은 이름이 나중에 혼돈되지 않도록 수업 개설하는 이름과 동일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으로 가셔서 네, 수업을 만드셔야 되세요. 이건 제가 예비로 테스트했던 거고요. 이제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만드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뭐 8월 27일 온더 라이브 웨비나라고 했나요? 실시간 웨비나인가요? 뭐 이건 사실 네, 요건 이름을 여러 교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웨비나다, 세부적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이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 시간은 50분인데 사실 요거는 교수님들께서 개설한 수업방을 종료하지 않으시면 계속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임의로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작하는 시간 하시고 이제 참여 대상 여기서 교수님들께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룹 지정하셨던 화면 제가 개설하는 수업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 수업에 들어와야 하는 학생들 그룹 좀 전에 만든 아이들 이름이 뭐 방이 온더 라이브 실시간이었다라고 하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 친구들만을 위한 방이 개설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해서 수업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하게 뜹니다. 수업명은 이거고 수업 시작은 이렇고 참여 대상은 이 학생들이다 라고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짜잔 이렇게 개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업 하기로 이제 들어가시면
학생들 오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딱 들어오고 나면 이제 교수님들께서 영상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방송 영상 목록에서 여기 5개의 대기할 수 있는 화면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잠시만요. 교수님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교수님들께서 화면을 공유하시기 전에 수업하시려는 파일을 반드시 한번 실행시켜 두셔야 되세요. 예를 들면 오늘 하는 수업이 요 수업이다. 네. 미리 한번 실행을 꼭 시켜 두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화면 공유해서 제가 오늘 하는 수업은 제일 중요한 수업이 지금 현재 화면 보이시나요? 네. PPT로 수업하는 거,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PPT를 제가 먼저 한번 실행시켜서 제 화면에 띄워놓아야지만 잡을 수 있어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추가, 화면 공유 누르시면 내 전체 화면, 어플리케이션 창, 크롬 탭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창에서 PPT 보이시죠? 요거를 딱 클릭하시고 공유 하시면 이렇게 잡아집니다. 잡히긴 했으나 아직 학생들 화면에 주 화면에 안 나가죠. 왜냐면 왜일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주로 아직 안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세요. 주로 잡는 순간 여기에 까만 화면에서 화면이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학생한테 이 화면이 나가게 됩니다. 이소영 교수님, 네. 지금 많은 질문 중에 현재 이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에서 이 검정 화면이 계속 떠 있는데 여기가 어렵네요라는 질문인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실래요? 네. 네. 지금 현재 교수님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네. 예, 좀 앞으로 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리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 저도 이 부분에서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합니다.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개설한 다음에 이제 수업에 들어오시면 딱 이 화면이거든요. 이 화면에서 방송 영상 목록을 클릭하시면 영상 추가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영상 추가라고 누르시고 화면을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어떤 무언가 화면을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르시면 내 전체 화면을 공유할 거냐 아니면 그 옆에 보면 어플리케이션 창 중에서 무언가를 공유할 건지 또 혹은 크롬 탭에 있는 뭐 다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지 이런 게 뜹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수업 자료가 PPT로 제가 오늘 만들었기 때문에 PPT를 어플리케이션 창에 가서 클릭을 하고 공유하기 하면 여기 왼쪽에 아직 대기 상태입니다. 대기 상태인데요. 요 대기되어 있는 걸 까만 화면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면 뭘 눌러야 된다고요, 교수님? 네, 여기 보이시죠? 요 주 화면을 누르시면 이 주 화면이 빨갛게 바뀐 거 보이세요? 네. 이 빨갛게 보이는 순간 요 화면이 메인 주 화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확인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추가. 네. 영상 추가를 한번 해보는데 또 영상 추가해서 크롬 탭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나는 이제 유튜브를 학생들한테 수업하다가 중간에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요거를 잡으시고 공유하셔야 되는데 교수님 제가 PPT에서 설명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유튜브가 중요한 건 소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반드시 오디오 공유 이렇게 해서 공유하기를 누르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면 지금 제가 유튜브 보낼 거 지금 현재 대기 상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뭐 제가 주 화면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PPT 이제 안 할 거야. 이번에는 내가 이 주를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해서 주 화면에 주를 클릭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네, 이렇게 나갑니다. 네. 근데 네, 이소영 교수님, 네, 네, 여기서 질문이 또 계속 들어오는데요. 네, 지금 유튜브에 화면 공유를 해주는데 지금 좌측에 주부 설정 네. 이 부분이 눈에 가린다고 하는 분이 많거든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유튜브로 플레이할 때 주부 이 설정의 범위를 네.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네요. 아, 네네. 지금 학생들한테도, 그러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 듀얼 컴퓨터를 쓸 때 지정되는 화면 자체가 제가, 그래서 교수님들 듀얼로 스크린 2개가 있어야 좋은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교수님들께,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유튜브를 우선 끄고요. 네. 네. 교수님들 지금 아직 제 주부 화면이 그대로 보이시나요? 아, 네, 네. 네. 이거는 제가 처음에 제가 스트림야드 처음에 공유했던 이 화면을 요걸로 잡아서 그러네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도 줌 만약에 사용해 보셨으면 설정을 공유할 때 뭐 1번, 2번 이런 개념처럼 교수님들께서 메인 컨트롤하는 걸 주시고요. 그 다음에 PPT를 다른 화면에다가 띄워두시고 그 다른 화면에 띄워두신 그 PPT를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제가 설정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컴퓨터를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네, 이소영 교수님, 네, 이 부분은 우리 네. 김항 선생님 계시니까 네. 교수님 맡고 있다고 지금 교수님 발표된 게 있으니까 그걸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을 해주시고 교수님 아까 뭐 어플리케이션 창에 뭐 또 다른 거 아니면 크롬이나 뭐 이런 거에 또 다른 걸 교수님들께서 클릭해서 계속 여기에 계속 공유해서 5개까지를 해 두실 수 있으세요. 5개까지 네. 계속 공유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제 부화면에 웹캠을 깔아야 되는데 현재 스트림야드로 제가 지금 웹 화면을 잡고 있어서 제가 이걸 클릭하게 되면 혹시나 뭐가 흐트러질까 봐 제가 살짝 겁이 나서 이걸 못 잡고 있는데요. 교수님들의 얼굴을 여기 화면 공유하는 요 화면에 오시면 교수님들이 사용하신 웹캠에 이 이름이 뜹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여기 화면이 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로 하시면 여기처럼 작은 화면에 부가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교수님들 여기 학생들한테 송출되는데 PPT 화면이 때문에 화면 옆에 부화면이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는 화면 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하시면 부화면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네. 교수님,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 교수님, 네. 현재 부하면은 교수님의 현재 이미지를 놓고 한번 이걸 좀 줄이고 크게 한번 해보시죠.
제가 회장님, 웹캠을 제가 오케이, 이거 네, 네. 웹캠이 두 알겠습니다. 개가 아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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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패스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측에 부화면에 밑에 지금 약간 사각형 점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 부화면을 크기를 줄이고 늘리고 한다는 얘기죠. 아, 줄이고 늘리고 한다는 얘기죠. 네. 여기 점선 네, 보이시죠?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개 보면 교수님 얼굴이 들어오고 교수님 웹캠에서 잡은 교수님 얼굴이 들어와서 부화면으로 많이 넣으실 거잖아요. 네, 그때 여기 클릭하시면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하실 수 있고요. 네, 여기가 최대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다가 이제 수업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럴 때는 또 줄이셔야 되잖아요. 네. 교수님 얼굴이 PPT 수업 내용을 가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고로 또 줄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나요, 교수님?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 기억하시죠? 여기 채팅하는 거 여기에다가, 네, 수업하고 난 다음에 핵심 내용 요약해보세요. 네, 뭐 이렇게 올리면 학생들도 여기에다가 뭐 어떤 개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학생들과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르시면 학생들 명단이 뜨는데 오늘 교수님들과 제가 이렇게 교수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들어오실 수는 있긴 하지만 오히려 좀 헷갈리실 수 있으시니까 어쨌든 오늘 요 수업에 제 학생이라고 해서 명단을 만들었고요. 입장을 하게 됐다면 여기에 이제 빨갛게 다 뜨게 되는 겁니다. 네, 빨갛게 다 뜨게 돼서 이름이 얼굴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설문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보여지는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더보기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수업하다가 중간에 출석 체크를 하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출석 체크를 딱 누르시면 전체한테 출석을 요청할까요? 라고 뜹니다. 이러면 출석하면 학생들한테 임의의 4자리 숫자가 가게 됩니다. 그 4자리 숫자를 학생들이 입력을 해야만 출석부 보기 하면 여기에 학생들이 참여 이게 다 뜹니다. 네. 지금 보니까 다 미참석이어서 미참석으로 이름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교수님. 설문조사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설문조사에 질문이 예, 아니요, 뭐 3지, 4지선다, 5지선다, 단답형 이런 것 중에서 교수님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질문 3개, 그러니까 예시 4개, 5개, 단답형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예,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질문을 뭘 할까요? 뭐 2학기 수업 준비 철저히 하셨나요? 뭐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질문이 여기 뜹니다. 통계표에 2학기 수업 철저히 하셨나요? 그러면 얘를 학생 화면에 이 질문과 함께 예, 아니요 누르는 버튼이 뜨거든요. 학생들이 예, 아니요에 따라서 여기에 표로 이렇게 쭉쭉 10명, 15명, 10명, 15 이렇게 쭉 뜹니다. 그걸 보고 됐다 안 됐다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문 보기가 수업 중간중간에 익명으로 몇 명 정도인지만 확인도 가능하니까요. 본 개념 이해도를 물어볼 때 뭐 어느 정도 이해했나요? 뭐 이렇게 하면 교수님들께서 물어보시고 아이들이 실명 아니니까 아니오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수업 절반이 이해를 못했네. 그러면 또 한 번 더 설명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하는 걸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퀴즈, 이건 교수님, 퀴즈는요,
미리 만들어 놔야만 이걸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취소를 하고요. 퀴즈는 여기서 직접 보시는 것처럼 문제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이제 원래 교수님 화면으로 가셔가지고, 네, 퀴즈를 만드셔야 되세요. 여기 퀴즈. 네, 퀴즈 추가 하신 다음에, 네, 뭐, 아이고, 객관식. 네, 뭐, 이렇게 해서 퀴즈명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셔야 끌어오시기가 좋으시겠죠. 그래서 해당 주차 수업 교과목명의 이름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뭐 8월 27일 온더라이브 뭐 이런 이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요걸 하고 퀴즈 질문 같은 경우에 이건 제가 예전에 벌써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뜨는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질문을 해서 답변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다른 것은 뭐 국산 프로그램이다. 네. 네. 아이고, 오답이 아니고. 네. 네, 요거는 정답. 이렇게 뜨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미지를 미리 하나 깔아놨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이미지를 교수님들께서 실제 뭐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다 이러시면 그 이미지를 바로 하나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빨리 이미지 하나 다운 받겠습니다. 네, 그 준비하는 도중에 질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상진 교수님이 올리신 제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왔는데요. 전체 화면에 깨짐의 이 현상이 캡처가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우리 김항 선생님에게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우리 김항 선생님 이 부분 잠깐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김항 선생님 계신가요? 예, 교수님, 들리시죠? 여보세요? 예, 네, 잘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예. 네. 그거는 화면 에코 현상인데요. 네, 주 화면이 아, 지금 방송 중인데, 방송 중인 화면을 공유하니까, 방송이 방송을 하고, 방송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 주 화면에 다른 프로그램을 띄우면, 에코가 가려지겠죠. 네, 그런데 네, 이제 네. 가려버리면 수업 진행을 하기가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게 편리합니다. 네. 자, 우리 김상진 교수님의 답변 되신 걸로 같고요. 우리 이소영 교수님 이미지 받으셨나요? 네, 지금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김항 선생님 좀 바쁘시게 좀 조금만 홀딩해 주시고요. 거의 마무리 돼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온더라이브 온더라이브 실행 가능한 웹 브라우저는 뭐 이렇게 있을 때 1번 네, 요렇게 해서 이미지를 뭐 요렇게 된다면 요렇게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래 이 질문이 그럼 바뀌어야 되겠네요. 온더라이브 실행 가능한 웹 브라우저의 이름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아래 온더라이브 실행 가능한 웹 브라우저 이름은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뭐 구글 크롬 네 아이고 요거는 하고요. 여기 정답이니까 정답
그 다음에 클롬 뭐 이런 거는 다르다 뭐 이러면 오답으로 넣으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교수님들께서 이미지로 네,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보니까 중간중간 멘트를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스트림야드도 처음 해보고 이렇게 글을 보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요거 다시 제가 수업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수업하다가 중간에 교수가 나가잖아요. 제가 종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업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수업은 계속 살아 있는데 제가 나갔다 들어오면 제가 세팅해 놨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퀴즈도 미리 만들어 두신 다음에 가지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퀴즈를 아까 만들었으니까 아이고 제가 그걸 등록을 안 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미리 등록해놨던 요거를 퀴즈 뭐 해서 퀴즈 내기 하면 학생들한테 나갑니다. 그 질문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나간 질문에 해당된 답변이 오는데 요거를 퀴즈를 다시 한번 제가 빨리 내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예, 이렇게 해서 된 상태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퀴즈. 그러면 제가 만든 퀴즈가 이렇게 보이죠. 여러 개 중에서 이 수업에는 이 질문을 했으니까 클릭을 하시고요. 퀴즈 내기라고 하면 학생들한테 퀴즈가 나갑니다. 학생들이 답변을 하면 여기에 퀴즈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현재 학생으로 교수님들이 현재 명단에 있으셔서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고요. 교수님들께서 학생으로 만약 입장 혹시나 괜찮으시다면 입장 가능하시면 교수님 각자의 성함 띄우기 교수님 하셔서 들어오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네 교수님들께서 퀴즈를 내시고 퀴즈를 낸 다음에 학생들이 답을 다 하면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퀴즈 결과 누구가 맞췄고 틀렸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학생이 들어오는 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참 맞다. 수업 자료를 여기에서 바로 파일 선택하셔서 뭐 이렇게 자료 올리기 하시면 이렇게 뜨기도 하고요. 수업 중에 또 올리실 수 있고요. 아니면 아까 교수님 수업을 만드셔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요게 수업을 현재 만들어 두신 거예요. 예를 들면 교수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에 수업이 하나 있고 오후에 수업 있으면 뭐 오전 하나, 오후 수업 하나 각각 만들어 두신 거예요. A 교과목 1주차, B 교과목 1주차. A 교과목에 학생들한테 미리 자료를 올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수업 자료를 여기서도 올리실 수 있으세요. 미리 올려두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서 아까 뭐 이런 것들을 자료 올리기를 미리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아니면 여기에서 출석부 보기. 요 반에 요렇게 요 학생들 명단이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학생이 들어오는 걸 이제 공유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학생으로 또 한번 들어가 봐야 돼서 그러면은 교수님들께 제가 학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문영 교수님 지금 되어 있으신데 혹시 이문영 교수님 학생으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는 거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학생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으시냐면요. 교수님께서 우측 더보기에 눌러보시면 질문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교수님께서 얼굴이 여기 메인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너무 급작스럽게 말씀을 여쭤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기 하는데 교수님 우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화면에? 네. 여기 화면에 빨간색 밑에 초록색 보이시죠? 요 초록색이 보여야만 학생 얼굴이 보인다는 뜻인데요. 어떤 학생들이 화면 인식이 안 되거나 핸드폰에 이 부분이 안 될 경우는 학생이 질문을 해도 수락해도 학생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이문영 교수님께서는 지금 질문 주셨는데 여기 보이시죠? 초록색이 보이고 교수한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1이라고 뜹니다. 1이라고 뜨면 누군가가 질문하기 요청했구나. 그럼 제가 질문을 수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문영 교수님 지금 현재 학생으로 화면에 확인을 누르시면 되세요. 이문영 교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교수님 얼굴을 누르시고 교수님 주 화면에 있는 걸 방송 시작하기를 눌러주셔야만 교수님의 얼굴이 전체에게 다 보이게 됩니다. 이문영 교수님. 이게 조금 제가 다시 한 번 더. 아니요, 이문영 교수님께 될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화면을 한 번 더 클릭하면 얼굴이 보여지게 됩니다. 교수님 얼굴 어디 있으세요? 잠시만요. 이문영 교수님 얼굴 안 씻었으면 그냥 예. 얼굴이 보여지게 됩니다. 교수님 얼굴 어디 있으세요? 자, 이 부분에서 한 말씀 좀 더 보탬을 드리면요. 지금 다른 프로그램에 없는 참으로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리 개별 학생들의 질문하기를 수락해주면 그 학생마다 얼굴을 노출해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질문 수락 다시 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문영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오늘 지금까지 소감. 교수님 소리가 저희한테 예, 소감 한 네, 말씀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들려요. 예, 제가 조금 전에는 제가 교수님 소리가 저희한테 안 들리나요? 네. 잘 들려요. 네네. 제가 조금 전에는 제가 잠시만요. 저도 유튜브를 조금 소리를 끄고 제가 조금 전에는 저도 교사 입장에서 들어가니까 카메라가 겹쳐서 제가 이제 학생으로서 안 들어가졌던 거고요. 지금은 되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지금 이게 스트림야드랑 이게 딜레이 타임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과 제가 또 보는 게 지금 예, 나는 게 조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네네. 스트림야드가 조금 딜레이가 있어서 그게 조금 예, 현재 그것만 네네. 하여튼 온더라이브는 굉장히 좋네요. 네. 네. 이렇게 학생들하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데 교수님 이왕 오신 김에 잠시만요. 제가 어떤 기능을 보여드리고 싶었었냐면요.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교수님의 핸드폰을 테스트용으로 하나를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에는 제 걸 테스트를 못했는데 지금 너무나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출석부 입력을 할 때 네, 그 교수님들께서 핸드폰 이름에 뭐 예를 들면 이소영 테스트 이렇게 해서 하나를 들어가신 다음에 교수님의 핸드폰으로 학생처럼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학생들은 다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들께서 메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실험 실습 같은 거를 다른 실험 실습실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조교가 제 핸드폰을 들고 옆방으로 가서 그걸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 기능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수업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비대면 할 때도 충분히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말 그대로 이동 카메라가 되는 거더라고요. 네, 이소영 교수님. 네. 네, 이 부분은 우리 김항 선생님이 이제 계시는데요. 김항 선생님이 이제 USB 현미경도 우리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도 김항 선생님한테 잠깐 이 대목이니까 말씀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부로 좀 내려주시죠. 부담됐습니다. 굉장히. 네, 네, 네. 질문 중지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디오 좀 켜주실까요? 네. 예.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그 학생들에게 송출하는 이제 영상들이 옛날에 이제 전문적인 어떤 카메라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제 저희는 그냥 말 그대로 USB형으로 되어 있는 영상 입력 장치면 뭐든지 바로 인식을 해서 수업 영상으로 송출이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이동식 카메라를 쓰실 수도 있고 이제 USB 방식으로 된 그 현미경들을 연결하셔가지고 뭐 USB 현미경 영상을 뭐 학생들한테 동시에 송출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USB 입력 장치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지연 말씀하셨는데 줌이 지연이 2.5초입니다. 그리고 온더라이브가 지연이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1초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0.5초에서 1초 이내로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수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선생님, 여기서 제가 한 말씀을 더 올리면 대부분의 우리가 원격 화상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화상 프로그램인데 우리 언더라이브는 온오프라인을 다 다룰 수 있잖아요. 실제 교실 수업에서 이 프로그램을 켜놓고 학생들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연동시켜서 굳이 멀리 있는 스크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면대면 수업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제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강의실에서 이제 전면에 있는 것들을 그 빔 프로젝트나 TV로 보여주실 때 뒤에 있는 학생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실 안에서 학생들이 디바이스를 켜놓은 상태에서 교수님이 앞에 있는 부분을 바로 촬영해서 송출하면 뒤에 있는 학생들도 자기 디바이스로 실험 실습 장면들을 이제 아주 생생하게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일반 출석을 한 오프라인 수업 때도 이제 그 상호작용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보여주고 싶은 어떤 영상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실험 실습 모습을 전체 학생들한테 방송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교실에서도 사용 가능한 뭐 쌍방향 그런 화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고요. 지금 김상진 교수님이 올리시는 그 댓글, 이 코멘트는 지금 아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수업 자료 다 올릴 수 있고요. 예, 지금 이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예, 구글 클래스룸에는 공지, 수업 자료, 성적 관료, 과제 제출 등이 있습니다.
언더라이브를 사용한다면 클래스룸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질문인데요. 언더라이브는 쌍방향 화상 수업에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위 수업에 특화된 서비스고요. 자체 커뮤니티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커뮤니티 기능을 원래 쓰시던 뭐 밴드라든지 아니면 뭐 클래스팅 또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 같은 걸 같이 병행해서 쓰시면 이제 비실시간 수업과 실시간 수업을 병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룸에서 어떤 자료나 이런 걸 공유하시고 쌍방향 수업을 할 때는 온더라이브로 와서 수업을 하셨을 때 그런 기능들이 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커뮤니티 기능들은 워낙 좋은 게 많아서 저희가 따로 개발할 필요는 저희가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다른 커뮤니티에 인베디드 돼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든 서비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기락 우리 선생님이 지금 올리신 녹화 기능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개인 유료 사용료도 궁금하고 줌을 대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도 참 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표님 굉장히 오늘 죄송한데 바쁘신 분을 우리가 지금 못 가게 하고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는데 시간을 좀 더 내줄 수 있나요? 아니면 네, 너무 차분히 기다리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이소영 교수님, 참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저도 오늘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대략 마무리 단계인가요? 네, 이제 네, 네. 마무리입니다. 네. 제가 언더라이브 저도 스트림야드랑 같이 진행이 되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이걸 삭제를 하고, 네. 교수님, 이제 학생이 이렇게 들어와서 질문하고 또 교수자가 학생의 테스트 계정처럼 들어가서 그 핸드폰이나 그 USB로 연결된 거나 아니면 그 핸드폰으로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러고 나서는 이제 수업이 끝납니다. 기억나시죠? PPT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업하기 전에 준비하시는 거, 수업 후에 이렇게 상호 소통하는 거 말씀드렸고, 이제 수업이 다 마치고 나면 나가셔서 네, 이제 대시보드를 가시면 됩니다. 대시보드 가시면 여기 교수님들께서 보이시죠? 여기에 오늘 했던 이 웨비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업 접속 현황 2명인데요. 갑자기 이준 교수님께서 되게 놀라하실까봐 우선은 말씀드려요. 제가 제 이름으로 테스트를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출석을 만들 때 제가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미리 입력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다른 학생을 이준 교수님으로 이렇게 학생 입장하니까 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에는 학생은 2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볼 수 있으시고요. 2명 다 데스크탑으로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 중에서 1명 이문영 교수님만 질문하기 눌러서 메인 화면에 나왔기 때문에 이문영 교수님만 이렇게 질문 현황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들도 얼굴이 나오고 학생들이 발표하기, 자료를 공유해서 발표하기 현황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업데이트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학생이 발표하면 여기도 내용이 뜨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이소영 교수님. 네. 굉장히 죄송한데 제가 지금 마산에서 특강하고 올라오는 길에 이 웨비나를 진행하기 위해서 문경에서 빠져서 문경에 지금 스터디 룸 독서실을 지금 회의실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2시간 시간이 넘으면 또 돈을 많이 달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약 15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김항 선생님과 같이 패널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수님들께서 이런 화면, 그 다음에 퀴즈 참여한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오늘 퀴즈 했던 거
네. 학생들이 답변했으면 1번, 2번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텐데 현재 답변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퀴즈 참여 현황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생들이 오늘 출석했고 안 했고 이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오늘 학생으로서 들어오신 교수님은 이문영 교수님만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 횟수, 질문 횟수 이렇게 뜨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시보드에서 수업 후에 이렇게 다 확인이 가능하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수업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상호 소통 기능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그 부분은 김항 선생님께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수업 초반에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개발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K-에듀의 선봉에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너무나 멋진 프로그램, 웹 기반 이런 수업 도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대학 수업에서 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가려면 교수님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유료 버전으로. 네, 그래서 상호 소통 기능이 좀 더 추가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는 오늘 우리 미래융합교육학회 세미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소영 교수님. 네. 야,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어제 호텔에서 우리가 11시 반까지 한번 해봤는데, 제가 오늘 예부 특강하면서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혹시 오늘 어제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네, 근데 오늘 우리 이소영 교수님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오늘 김항 선생님 와서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1학기에 우리 또 김항 선생님이 또 교육에 관련되어진 많은 이학습터라든지 기타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오시는 와중에 이번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이제 한국의 에듀텍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하셨는데 아마 종합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제 저희 서비스가 줌에 비해서 뭐 월등하다, 또 구글에 비해서 월등하다 할 수가 없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서비스를 같이 이제 팀을 짜서 개발하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는 너무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유료 버전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 유료 버전은 줌에 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승자 독식의 구조인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은 무료를 찾게 되고 결국은 우리나라 서비스는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실 수업의 특성을 반영한 상호작용이나 이런 건 사라지고 전부 이제 외국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오히려. 그러면서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이나 MS 팀즈 같은 걸 써주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가 학생들과의 하는 모든 상호작용의 그 유형이나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구글과 MS에 제공이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한 3, 4년만 있으면 조금 있으면 구글에 있는 AI가 이제 저희보다 더 좋은 피드백과 상호작용을 제공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수업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겁니다. 교수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K-팝 다음에 K-에듀라고 하는 이 교육의 패러다임이 글로벌 시장에 못 나갈 일이 없습니다. 이제 구글이나 MS의 좋은 프로그램도 뭐 우리가 사용하고 왔지만 이제는 한국의 이 우수한 에듀텍을 우리가 직접 수업에 쓰면서 많은 피드백을 주고 또 이 피드백을 주면서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우리 교육에 맞는 이런 피드백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는 K-에듀의 1호 적극적으로 제가 온더 라이브를 이번에 이렇게 실행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써보고 이번 2학기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풀어 있거든요. 기존에 써왔던 많은 이 하상 프로그램들이 제한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미래융합교육학회를 토대로 시작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펼치는데요. 우리 김항 선생님 오늘 괜찮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더욱더 이제 초등등 쪽은 선생님이 많이 맡아주시고요. 대학 쪽에서는 오늘 이 참여 교수님들이 또 많은 피드백을 또 성가시게 드릴 거예요. 예, 이런 네네네. 부분을 다 참고해가지고 하고, 특히 오늘 우리 이소영 교수님, 이 일주일 단시간 내에 거의 지금 잠을 못 잘 정도로 이 준비하셨는데 거의 완벽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K에도 첫 출발에 함께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늦게까지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의 이 한국의 교육을 글로벌 시장에 올리고자 하는 이 소망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셨고, 2학기의 수업을 1학기에 그 어려운 수업에서 탈피하고자 오늘 이 밤까지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스트림 야드가 지금 스탑되어지면 즉시 인코딩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1시간 53분의 이 분량은 아마 내일 아침까지 인코딩이 되어질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인코딩 되어진 이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우리 학회에 공개할 거고요. 이제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이거 준비하느라고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이 스터디를 찾고 준비하고 나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끝까지 성공적으로 온더라이브의 이 웨비나 1호 웨비나의 성공적인 부분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더욱더 K-에듀의 좋은 프로그램들 교수님들이 발굴해서 도와주고, 이제 더 이상 교육에 종속화는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 마무리하는데 질문이 몇 개 왔는데요. 그 질문은 지금 이 댓글란으로 너무, 제가 지금 거의 이제 2분 남았는데 이거 넘기면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요.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래융합교육학회는 한국의 교육 혁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미래융합교육학회 학회원님들, 그리고 URL을 통해서 지금 참관하고 계신 한국의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미래융합교육학회 온더라이브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교수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